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봉쇄를 반복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독일.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에서 도심 속 정원 농장 클라인가르텐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So kamen die Leute auf die Idee, sie wollten alle Gärten haben, weil Garten mit dem Zaun ist ja wie eine Wohnung, abgegrenzt. Und da hatten die ihren Platz, hatten die frische Luft, waren draußen, hatten zwar jetzt nicht alle Freunde, aber sie hatten wenigstens ein bisschen Platz und nicht nur 4 Wände. Und da gibt es Wartelisten von über 3 Jahren schon, wo die Leute auf einen Garten warten. 작은 정원이라는 뜻의 클라인가르텐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대전 패전 이후 가난한 독일 시민들을 구제하려 내놓은 농업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농산물조차 사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Von 1914 bis 1918 unter Kaiser Wilhelm gab es einen Weltkrieg. Und da die Männer waren im Krieg, Soldaten, und die Frauen mussten die Kinder ernähren. Und da hat dieser Kaiser Wilhelm diese Kleingärten gefördert und hat gesagt, ihr sollt dort Gemüse anbauen, damit ihr etwas zu essen habt. Wilhelm ein Gesetz gemacht, das heute noch aktuell ist. 지금은 독일 전역에 100만 개가 넘는 클라인가르텐이 운영돼 5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 중입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400제곱미터에 연간 4,500유로, 우리 돈으로 5,60만 원대 정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조건만 잘 지키면 무기한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온 동포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파독 광부로 독일에 오게 된 최현일 씨는 1982년부터 가르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가르텐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주변에 좀 안 좋아가지고 가르텐을 찾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놀 수 있게끔 뭐 그네도 해주고 뭐 모래밭도 해주고 뭐 다 해서 거기서 한 10몇 살이냐 한 15살까지는 잘 지냈죠.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던 가르텐 생활. 지금은 매일 와서 2~3시간씩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광부 생활 후 전기기사로 20여 년을 일하는 동안 낯선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법 그럴싸한 농장으로 키워냈습니다. 거의 다 심게 되더라고요. 쑥갓, 상추, 깻잎, 또 고추, 토마토, 뭐 파, 오이, 또 갓, 뭐 마늘, 그렇지 뭐 그 정도. 아마 우리 채소는 작업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남아서 논아주기도 하고. 역시 파독광부로 독일 생활을 시작한 박덕규 씨도 퇴직 이후 23년째 가르텐을 가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말 농장이라면 조만한 몇 평 가지고 가서 주말만 저기 가꾸 먹이는데 여기 주말 농장은 이렇게 넓은 땅에다가 저기 취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땅도 넓고 쉽게 말해서 한국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별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덕규 씨. 아내와 함께 농장을 돌보다 오두막에서 더위를 식히거나
옛 동료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가르텐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빠릅니다. 첫째 자유롭고, 둘째 자연 속에서 나만이 공간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좋고, 그다음에 채소나 꽃을 기르는 게 너무나도 나한테 즐거워요. 그 크는 모습이라든가 과일이 크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 생소한 걸 느끼고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80세 나이에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한 비결이 바로 가르텐이라고 말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가르텐이라는 공간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끼리는 모일 수가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데 들어와서 애들 자전거 타고 뭐 여기 많이 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러지만 여기는 여행사 아무도 와도 구애받지 않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코로나라는 거 신경 안 써도 살았어요. 그리고 외부 사람한테 코로나 때문에 초청도 안 했지만은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때 코로나라는 것은 별로 신경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도심 속 작은 정원 클라인 가르텐.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도 잠시 잊고 쉬어갈 수 있는 시민과 동포들의 숨통, 힐링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무려 2,000여 가지의 한국 식품이 시내 각지의 식당, 식료품점,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코로나 시국,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활기를 띈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이곳 회장인 신동철 씨는 매일 이 창고에서 식품의 상태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Working here is fun also, and I get to learn new things. I learned how to read and write because it's gonna be much better or much easier for me to work, build my own business as well. So I think I want to be same as what he thinks. He have like charming face, and he was always smiling, and it's really good that he used to talk with us, and we have a good communication. 신동철 씨의 두바이 생활도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두바이에 처음 오게 된 건 1992년 회사 발령 때문이었는데요. 걸프전이 끝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두바이 시장에서 3년 동안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철 씨. 귀임 발령으로 한 번은 귀국했지만 두바이의 무한의 가능성을 느낀 동철 씨는 과감하게 사표를 낸 뒤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리어 트레이딩이라고 직물 거래 알선을 하는 에이전트 개념의 비즈니스였죠. 저는 한국인 1호로서 직물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 나를 믿고 나를 지원해주는 대형 직물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거의 연간 한 1억 불 정도의 계약을 할 정도로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1호 직물 에이전트 동철 씨의 성공담이 퍼지면서 뒤이어 15개 정도의 한국 에이전트가 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철 씨가 한국 사업가들의 두바이 진출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항상 기획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인테리어 원단 유통, 그다음 2005년도 담요 제조, 2008년도 다시 식품 유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에 가능한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더 키우는 쪽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을 좀 했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유통되면서 직물 사업을 중단하고 2008년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식품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후 한국 식품 판매점, 식자재 납품, 온라인 판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I respect him so much because he's a very successful businessman in the Middle East, especially for the supermarket business, this kind of channel. 동철 씨의 식품 유통 사업에 아들 창섭 씨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배우면서 최근 우리나라 식자재를 활용한 수제 버거집을 차리기도 했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사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음식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사이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필로소피 핵심이라고 봐요. 최근 동철 씨는 두바이에서의 오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구 거주권, 일명 골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2, 3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는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성장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전문 기술인에게는 골드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할까요? 보상이라고 할까요? 아주 상당히 기뻐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두바이에서 한국인의 장점은 집중력과 당당함, 근면함이라고 여기고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입지를 다져왔다는 동철 씨.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도전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 패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제 이 배를 타고 저쪽하고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원단을 팔았죠.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해준 직물 사업 이후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달려온 세월. 올해 나이 65세로 은퇴한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좀 쉬어라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no thank you고 저는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것이고 여기서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 쪽은 어떻게든 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식품 비즈니스와 연관된 예를 들면은 식당 관련된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마트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쪽도 가능할 것 같고 시장의 기회를 읽는 눈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두바이와 같이 성장한 지 30년. 이제 다음 3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싶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만나면 껴안아주고 기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Sadly, he died 10 days before the armistice was signed on July 17, and the armistice was July 27th.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be here to remember not only our brother Billy, but all of the soldiers, the Korea-Canadian War vets, the Korean War veterans who fought so bravely and who made it possi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be the wonderful country it is now. 캐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큰 공을 세운 전투가 있지만
한국전에서는 가평 전투가 캐나다군이 가장 큰 공을 세운 전투고 가평 전투는 특히 캐나디언들 덕분에 오늘날이 있다고 그래서 가평 그 시에서 이렇게 보낸 가평 참전비가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 KBA 참전비 우리 참전 용사님들이 세우신 그 참전비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뜻이 있고 이렇게 70주년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참전 용사님들 보면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 희생, 헌신 덕분에 우리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